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 이제 나를 잘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나를 참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부처님 살아생전 당시의 교훈을 한 토막 수레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교원에서 최초의 5 제자를 향해 초전법륜을 굴린 다음 마가다국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도중에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 큰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였습니다. 바라나시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숲은 소풍객들이 즐겨 찾았는데 그날도 상류층 젊은이 30명이 놀러 왔습니다. 모두들 아내와 함께 왔지만 미혼의 한 남자만이 거리에 기녀를 데려왔는데 그 기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옷가지와 폐물들을 훔쳐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녀를 찾기 위해 숲속을 뒤졌고 나무 그늘에서 좌선을 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옷가지와 폐물을 들고 가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지그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되물었습니다. 왜 그 여인을 찾으시오? 그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 여자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폐물과 도망간 여자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야 물론 잃어버린 폐물이나 도망간 여자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기 앉아 나의 가르침을 들으시오.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었고 설법을 들은 30명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인도에 가 있을 때 인도 문학계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작가 한 분이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평소부터 잘 알던 사이였으므로 한국을 다녀온 직후에 만나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일주일 동안이나 한국에 머물렀다가 돌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본 적이 없다니요? 그러지 말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했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오. 그제서야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한국 땅을 밟았고 한국 호텔에 머물렀으나 어디에서도 찾고자 했던 한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여러 차례 외국 여행을 다녀보았지만 한국처럼 자기의 것이 느껴지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미국 도시의 거리를 걷는 듯이 느껴졌고 잘 아는 친구가 접대한다며 데려간 곳은 유명한 서양음악가의 연주회였으며 어느 여류 작가는 나를 모던 발레 공연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본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해야만 출세를 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외래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압도되어 있는 한국 문화였습니다. 겨우 용인 민속촌에서 한국 문화의 모형을 보았을 뿐인데 어찌 내가 진정으로 한국을 보았고 한국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소감을 듣고 나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편의 이야기 중 뒷 이야기부터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인도는 서구 문화와의 접촉이 한국보다 300년 이상 빨랐지만 오늘의 인도에서 외래적인 요소는 거의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영어가 공통어요. 대학 강단에서의 소통 언어도 영어이니만큼 인도 대학생들의 서구 문화 흡수는 매우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도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이면 흔히 부를 수 있는 팝송이나 서양 명곡을 잘 모르고 있고 부를 수 있는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서양 음악을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여대생들은 아직도 인도 고유의 의상인 사리를 입고 등교하기를 좋아하며 인도 여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사리를 입고 떳떳하게 다닙니다. 영국이 300년을 지배하면서도 전혀 바꿀 수 없었을 만큼 그들은 자국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인도의 전통과 문화적인 풍토에서 성장한 인도 작가의 눈에 한국은 어떻게 투영되었을까요? 분명 고유성을 잃고 자기를 상실해가는 나라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그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과장법을 썼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 문화가 자기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상실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화찬란한 외래 문화에 매혹되어 탐착을 하다가 점차 고유의 문화를 잃고 종래에는 나 자신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를 찾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고유의 문화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요, 소중한 나를 그릇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며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잘 지키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 다음입니다. 배우자도, 연인도, 부모도, 자식도, 부처님도 나 다음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께도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해답은 없다입니다. 그러기에 중생은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올바로 깨우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에게 있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집착이며 나에 대한 집착은 승과 역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맞고 좋으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거나 거슬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합니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히고 이기적인 내 사랑과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 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내 사랑과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사랑에 취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비우고 나를 올바로 깨우치고 살리는 참된 내 사랑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내 사랑의 길이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 나에 대한 사랑에 도취되어 바깥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행복을 찾고자 했던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이 나를 올바로 살리지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스스로의 진실을 찾기보다 바깥의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깥 일에 연연하다가 보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이익, 외모, 사치, 명예, 권력, 이성 등에 빠져들다 보면 저절로 나를 잃게 됩니다. 바깥 대상에 지나치게 끌리면 나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곧 대상에 빠져들어 탐욕을 일으키면 나는 없어지고 맙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나를 잃고, 이성에 빠져 나를 잃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나를 잃고,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나를 잃고. 과연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허무와 손실과 몰락과 불행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길고 오랜 과거를 짊어진 인도는 오늘날까지 거대한 가난과 빈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그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층에서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경멸하는 풍조를 덜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하다는 사실이 길을 죽게 만든다거나 신분의 귀천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인들은 가난을 가난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자식이 가난하면 부모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가난에 대하여 무관심을 넘어 초연합니다. 그들은 물리적 빈곤보다는 정신적 빈곤을 더 우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날개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의복에 대한 인도인들의 무관심은 참으로 철저합니다. 내가 인도에 있었을 때 국제적인 세미나의 개회 리셉션 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좋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참석하였는데 인도 대표 중 한 사람은 넥타이와 양복은 고사하고 구겨진 바지에 헌 샌들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인도인들은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외국인들은 초라하고 가난한 의복이 그의 신분을 결정짓기나 한 듯
거의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타나 유창한 영어로 명강의를 하였고 그가 바로 초라하고 가난한 옷차림의 주인공임을 알았을 때 외국에서 온 대표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발표 때의 옷차림도 전날 리셉션 때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떠나던 날 한국 대표는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큰 교훈은 옷을 보고 사람의 인격까지 비추어 보던 나쁜 습성을 고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와 비례한다는 환상이나 물질적인 가난이 정신적인 가난을 낳는다는 착각을 빨리 버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는 나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깥의 것을 쫓아 살면 나를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깥 대상을 거부하며 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지나친 욕심에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대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욕심의 대상이었던 돈, 이성, 명예, 풍요, 행복 등이 내 쪽으로 돌아서고 내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참으로 지혜롭게 살고 나를 잘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